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항무의 한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난치병의 치료의 길이 열렸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 게놈 지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게놈 지도, 게놈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DNA. 이 게놈 지도라는 말이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 이전에 나온 말인데 과학 생물학계에서 발표된 이론입니다. 이거 내가 이해한 걸 소개 드리자면 인간의 몸에 생명체에는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찾아보면 다 달라요. 내가 일반적으로 이거 책 보고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는 단백질 종류가 2,400여 종이 된다. 근데 이 단백질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간에 어느 부분에 있는 세포 종류가 간의 어느 부분에는 단백질이 2,400종이 있다고 치고 2,390번 단백질은 어디에 있게 된다. 근데 그 단백질의 고장이 나면 단백질 하는 일과 관계된 곳에 그 부분에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치병이라는 건 그 원인을 규명 못하니까 치료가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단백질 지도를 발표하면서 어떤 질병이 어떤 사람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그 질병은 몇 번 단백질의 이상이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있는 그 부분만 손보면 그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단백질의 문제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원인을 몰라서 치료 못했던 난치병이 이제 그 단백질 지도로서 이제 밝혀졌으니까 어떤 질환이 있다, 어떤 종류의 병인지 하여튼 난치병이 있으면 이 병은 몇 번 단백질의 이상이다. 그러면 그 단백질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바꿔준다든지 하면 그 병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단백질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병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난치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그 단백질이 세포 속에 있는 세포가 이루는 그 단백질이 DNA라는 것도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 속에 세포 핵 속에 세포 핵이 단백질인데 그 속에 DNA가 들어있는 거고, DNA라는 거는 유전 정보지요. 유전 정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DNA라는 거는 생명체의 설계도입니다. 세포 핵은 모든 세포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핵과 핵 속에는 모든 세포에 공통적으로 그 세포 핵은 그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전 정보 DNA라는 건 인체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DNA 속에 있는 그 설계도대로 인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인체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만약 그쪽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DNA라는 건, 무식한 놈이 제대로 말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설계도라는 거죠. 그 설계도 자체는 아무것도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설계도대로 그대로 일만 하면 되니까,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 설계도 자체는 아주 좋은 참 좋은 설계도지만 그 설계도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정보만 주는 거죠. 이거 기둥은 어떤 거 써야 된다. 벽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전기, 배관은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걸,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 설계도가 주어지면, 공사하는 사람은 그 설계도 따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DNA가 설계도인데, 그럼 설계도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공사를 실행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 몰라서 그런지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가 볼 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 생명력이라는 것도 좀 표현이 잘못된 거고, 내가 볼 때 그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걸 이제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주인이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요거는 설계도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설계가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체도 뭔가 변경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전 정보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고정된 설계도는 아니라는 거죠. 설계도는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겠지만 주인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놈 지도라는 게 발표된 게 내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 이전으로 알고 있고, 그때 매스컴이고 TV고 신문이고 떠들어댄 게 이제 난치병은 없다. 모든 난치병은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게 다 치료된다. 금방 몇 년 내에 이 난치병은 완전히 정복된다. 이렇게 발표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이제 한 20년, 30년 됐는데, 세상이 그만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난치병이 남아있죠. 학자라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걸,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력들도 하고, 그걸 세상에 발표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발표가 그렇게 되고 이론상으로 보면 이 난치병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느냐? 그 이론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게놈 지도 이론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30년 전에 이 난치병은 몇 년 내로 완전 정복된다고 나왔습니다. 발표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아직도 난치병이 있고 또 새로운 난치병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연기 서열이 30만 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참 거창하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난치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죠? 이론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단백질 숫자가 더 많아졌나? 지도의 그 좌표가 또 변경이 됐을까요? 몇 번 단백질은 뭐 위도 얼마, 경도 얼마에 있어야 된 단백질이 뭐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뭐 그건 뭐 내가 알 바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기본 그 기준으로 보면 뭔가 획기적인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열지 못하고 있죠. 뭔가 키가 잘 안 맞다거나 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게 DNA, 이제 이게 유전자 정보가 게놈인데, 게놈이 아주 단백질 지도라는 거예요. 단백질, 어느 부분에 어떤 단백질이 있다는 이게 지도인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 게놈 지도라는 거, DNA라는 거 설계도라고 그러죠. 그냥 그 설계도에 불과하고, 그럼 그 설계도대로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에 난 이제 중점을 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가 정상적인 그 DNA 그 설계도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가 되겠지요. 그렇게 그 설계도대로 일을 시키도록 설계도대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내가 저 생명이라고 말했고, 그 생명을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명상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원래 그러니까 시공자한테 그대로 믿고 맡기면 그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맡기지 못하지요. 뭐 워낙 그 고정관념, 뭐 잡다한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 생명이 그 원상태로 돌리고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 거기다 못 맡겨놓는 겁니다. 뭐 그 과학자들이 해결할 거고 의사들이 치료할 거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생명이 개입할 그 자리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데도 그렇지만 뭐 주인도 그렇고, 또 그 공사하는 어떤 공사 그 설계도를 조금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그 돈의 차이도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업자는 수입의 차이가 나겠죠. 설계도를 변경하면 해가지고 뭐 주인과 그 업자 사이에 이제 문제가 어느 쪽이 유리하냐 그 싸움도 있을 거고, 뭐 설계도를 꼭 변경해야 된다, 주인은 변경해야 된다, 업자는 그렇게 하면 내가 공사비가 더 들기도 안 된다, 이렇게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거 뭐 방 고장이 이제 수술도 하고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완전히 뭐 꼬물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꾸준하게 그 DNA, 그러니까 생명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안 되도록 비켜놔야 된다는 거죠. 공사하는데 그 주인이 공사한 사람한테 가서 계속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 맡겨놓으면 설계대로 그대로 되는데, 자꾸 이제 주인은 뭐 어찌 미관상 또 뭐 돈을 계산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또 업자는 자기가 돈이 액수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돈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싸우고 있겠죠. 근데 그걸 그 설계도대로 인체는 설계도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그 자체에 맡겨놓으면 설계되는데 사람들은 못 맡기는 거죠.
그 업자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맡기려면 완전히 그 시공업자를 믿고 그 설계도대로 뭐 한다는 그런 보장에서 가만 놔두면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믿고 맡겨놓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못 맡기는 거죠. 이 생명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 뭐 다른 말로 뭐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신이 알아서 하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업자 이 자식이 못 믿겠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설계도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걸 느꼈죠. 의사들이 고친 것도 아니고 약이 고친 것도 아니고 자가 치유를 그러니까 생명이 치료한 거잖아요. 생명력이. 그래서 거기 맡기지를 못하죠. 일단 열나고 뭐 통증 있고 하면 약을 사 먹고 일단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통제를 맞고 해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아주 강한 고정관념을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고 자연 치유력에 맡기지 못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맡기려면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 이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쪽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딱 머릿속에 고정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맡기세요. 고정관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생명 자체에 맡기면 거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 자체가 쉽게 믿기가 어렵죠. 그걸 믿으려면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수행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행 종류는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공부를 해보시 가장 내한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수행 방법을 택해가지고 밥할 때 그냥 쌀 안치 놓고 불만 지속적으로 떼면 결국 시간이 되면 밥이 되듯이 그 밥이 될 때까지 계속 수행 불을 떼세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려면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요. 너무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라가 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방법은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수행을 하십시오. 무슨 수행을 하든 수행을 통해서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고정관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개념 지도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믿고 맡기세요. 코로나 사태 때 그게 증명이 됐죠. 그렇게 그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회복된다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걸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성경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이 믿음이 부족한 자여, 이런. 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진짜. 내가 직접 경험 못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해서 그게 완벽하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잘 안 깨지니까요. 그걸 깨기 위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이든 수행을 하세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래야 의식이 전환됩니다. 바뀝니다. 말 안 나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로 참 말이 연결 잘 안 되네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마스테.